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1.25% 상승, 코스닥은 0.50%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제가 11일 전이니까 5월 한 23일쯤 했던 방송에서요. 여기 보시면 당분간 지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목에다가 제가 달아드렸죠. 이때가 코스닥이 20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다시 전고점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높은 확률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저는 본 거죠. 그래서 지수 걱정은 당분간 할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폭등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만 강세를 보이다가 다우존스가 금요일 날 급등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거의 확실시 하면서 뭐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엇갈렸던 거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뭐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가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다우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앞으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저는 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 다우도 충분히 여기서 고점 찍고 하락 추세 이렇게 이겨내고,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이 상승 파동이 나온 다음에 거의 지금 11월부터 보면은 11월, 12월 그리고 1월부터 지금 5월까지니까 7개월 가량의 이 박스권 안에서의 기간 조정을 보인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상승 초입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의 굉장히 좋은 모습이 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미 이제 바닥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우가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한 8%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상황인 거에 비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8%가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우랑 나스닥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려면은 나스닥 또한 14,000이나 요 정도 부분까지는 또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나스닥도 지금 추세가 뭐 너무 좋죠.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이평선들을 지금 정배열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여기는 저는 조금 그래도 저항이 좀 있은 다음에 맞고 떨어지고 조금 그래도 시간을 보내다가 돌파를 하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00포인트 전고점까지 강하게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뭐 조금 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시 우상향하면서 추세가 잘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뭐 걱정할 필요 없고요. 코스닥은 뭐 코스피는 2,600을 지금 한 번 맞고 밀렸다가 다시 말씀드린 뭐 정확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솔직히 뭐 한 4월 5월부터 제가 말씀드린 시황에 대해서는 거의 미국 증시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한 90% 이상의 예측률을 좀 보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돌파를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2600선을 돌파 안착을 했기 때문에요. 코스피도 굉장히 추세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고점을 바로 보러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 시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깊게 다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일요일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다음 주 내가 매매하는 동안에 있어서 체크해 볼 만한 중요한 뭐 재료 일정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항상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요일 그리고 뭐 월말 이럴 때는, 그래서 뭐 방송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이제 ASCO는 시작이 되어졌고 다음 주 뭐 6일 정도면은 일단은 재료가 마무리가 되죠. 근데 생각보다 이 ASCO란 재료를 가지고 크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루닛 정도만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루닛은 정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제 방송 보신 분 중에 루닛을 매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거의 뭐 이때부터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많이 드렸고 추세가 너무 좋고 신고가 영역에 있고 거기다가 ASCO라는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이 ASCO 재료 일정에 맞춰서 피날레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딱 ASCO 앞두고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나 뭐 여기서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는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는 비중을 좀 많이 실긴 좀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들어가시더라도 손절 대응을 좀 짧게 잡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루닛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의료 AI 쪽 애들이 움직임이 최근에 좀 좋죠. 인성 정보도 1파 후에 2파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뭐 뷰노도 지금 보시면 추세가 굉장히 좋죠. 정배열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얘도 이런 저항대를 또 넘겨놨고 뭐 눌렸다가 또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딥노이드 그 다음에 소프트센이랑 비트컴퓨터는 약간 인성정보 눈치를 보면서 짝짓기 형태로 올라오는 감이 좀 있죠. 그에 반해서 딥노이드 뭐 뷰노 이런 애들은 약간 이제 개별적인 힘으로 올라간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소프트센이랑 비트컴퓨터는 그냥 인성정보 눈치를 보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움직임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좀 넘겨준다라고 하면, 요렇게 계속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거든요. 요 가격대, 7,2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요 가격대를 몸통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도 루닛이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면서 루닛이 어떤 그 피날레 슈팅이 한 번 남아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CO 때 HLB랑 NKMX 이 두 종목을 제가 좀 계속 잘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HLB도 지금 이런 저항권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죠. 요때 한번 뚫었는데 음봉으로 세게 밀고 다시 돌아 나가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를 이렇게 좀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고 아니면 ASCO 때 슈팅이 좀 나오지 않고 이제 6월 6일 날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만약에 흐름이 좀 꺾이면 일단 좀 정리하고 다시 보는 방향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HLB는 그 정도 보고 있고 NKMX 같은 경우는 ASCO 재료가 아니더라도 6월 16일에서 17일 날 SNK01 치매 치료 사례 발표가 있어서요. 뭐 요때까지는 조금 더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도 바닥권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런 이평선들을 또 모아주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꺾이더라도 뭐 너무 이제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스윙이나 중기 관점에서 보고 계시다면요. NKMX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제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여러 번 또 언급을 드렸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은 개인들이 지수는 좋은데요. 개인들이 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끌어올릴 때마다 보시면은 특이점이 지금은 철저하게 대형주 장세입니다. 코스피도 삼전이나 뭐 이런 애들로 SK하이닉스나 이런 애들로 철저하게 지수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들보다는 에코프로 애들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애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중대형주 쪽으로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중소형주들이 단체로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또 대형주나 중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걔네들 또 죽이면서 결국은 수급은 또다시 중소형주들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엔터 요 정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셀트리는 헬스케어로 또 시장을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의미 있는 저항 구간, 예, 작년 8월에 맞고 떨어졌던 부분을 올해 4월에 한번 또 맞고 떨어졌는데요. 여기를 지금 거의 세 번째 돌파 시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렴이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지 셀트리온 제약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애플이 XR 헤드셋을 공개를 할 건데 지금 뉴스만 보면 시장 기대치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뭐 이 재료라는 거는 뒤통수를 많이 치니까 지금 저도 선익 시스템을 요거 관련 재료 종목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일단 차트가 나쁘지 않죠.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지금 요런 수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이제 뽑아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예쁜 그림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 뭐 XR 재료 가지고 선익 시스템이 한번 움직여주는지 그 부분 정도. 다음에 디아블로 4가 11년 만에 이제 출시를 하는데 지금 오픈 베타 테스트인가요? 게임을 저는 잘 몰라서 오픈 베타 지금 하고 있는데 얘가 가려면은 이미 좀 정식 출시 앞두고 오르려면은 뭐 올랐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무튼 이 재료는 제가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보고 있진 않아서 그냥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원 미디어 올라도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것 같진 않은데 차트가 또 나쁘진 않아요. 대원 미디어가.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뭐 뭔가 개인 수급으로 이렇게 가다가 재료 나오고 나서 안 오르면 이렇게 실망매물 쏟아질 수도 있어서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보시죠. 만약에 이제 대원 미디어가 오르는데 뭐로 오르는 거지 모르는 것보다는 디아블로로 오르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면 또 갑자기 뭐 하락했을 때 디아블로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6월 9일 날 오픈 AI CEO 창업주죠. 샘 올트먼 방안이 있어서 AI 관련주들이 어찌됐건 최근에 뭐 반도체랑 해서 엔비디아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데 요것 때문에 또 어떤 반등, 뭐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AI 관련주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좀 새롭게 봐야 될 게 이낙연 전 총리가 원래는 날짜가 확정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복귀하는 게. 근데 지금 주말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6월 24일 날 귀국으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남선 알미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뽑고 지금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다가 박스권을 뚫고 2차 파동이 좀 나오는지. 근데 조금 기간이 많이 남긴 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미리 어떤 재료 일정을 앞두고 미리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 귀국 일정 맞춰가지고 재료 소멸로 가는 거니까 뭐 또 미리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아니면은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귀국 뭐 앞두고 한 일주일 전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내가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오를 때 내가 접근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죠.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오르니까 불나방처럼 괜히 달려들었다가 손실 보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테마주를 좀 다 같이 봐야 되는데 화천기계도 보면은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로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조국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1파가 나오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상한가 나왔던 종가를 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주로 가든 조국 테마로 다시 한번 가든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지금 야 이거 조만간 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애가 또 오파스넷입니다. 한동훈 관련주죠. 얘가 여기서 죽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죽었어야 되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종가를 또 15,000원 저항 구간이죠. 여기다가 또 갖다 놨다. 수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놓고 15,000원을 뭔가 좀 강한 수급 혹은 뉴스를 동반해서 뚫어주면 이거는 어느 정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또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안철수 관련주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더 이상 하락할 구간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가격적으로 더 하락할 구간은 없는 대신에 다시 한번 또 뭐 총선 앞두고 이슈가 또 있을 때 오르게 되면은 또 먹을 폭은 크니까 안랩이랑 뭐 써니전자도 보시면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고 21선 올라타고 슬슬 고개를 좀 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낙연, 조국, 한동훈, 안철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뭐 이때부터 계속 로봇주들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확히 제가 이때부터 로봇주들을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드리기 시작했죠. 뭐 SPG, SBB테크 얘네들 뭐 감속기, 해성 TPC는 언급드린 적은 없지만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내내 요날도 멘트를 좀 드렸죠. 여기를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한번 보러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 SBB테크도 SPG가 올라가면 같은 감속기 테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해성 TPC도 뉴스 띄우면서 거의 지금 이날 상한가까지 보냈다가 풀면서 죽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구간을 넘겨주게 되면 이런 구간들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페이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감속기 애들 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티로보틱스도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 여기서 꺾일지 갈지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고 다시 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양봉으로 돌아서는 모습 이 장중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뭐 19,000원을 뚫어주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뉴로메카도 좋죠. 여기 박스에서 저항을 넘겨놓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로봇주들도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2차 전지 섹터만큼이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거의 담보가 되어 있는 섹터가 아닐까? 산업이 아닐까? 로봇 산업이 지금보다 더 성장할 확률과 여기서 뭐 피크아웃을 만들 확률 생각하면은 더 성장할 확률의 거의 뭐 90% 이상이지 않겠느냐. 2차 전지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봇주들은 뭐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런 와중에 뭔가 이슈가 하나 붙어주면 더 좋은 건데요. 6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또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장 심사 청구가 있죠. 그래서 얘가 또 몸값이 또 높잖아요. 1조 정도가 되니까 요거 재료로 또 뭐 한번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뭐 5월 중순부터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뭐 2차 전지나 뭐 재건이나 반도체 쪽은 저번 주에 말씀을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는 또 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예전에 신재생을 저도 참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흐름 안에서 꺾였거든요. 일단은 한 번은. 근데 이번에 다시 조금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느낌. 금요일 날 특히 풍력 쪽이랑 태양광 쪽에서 수급이 확실히 조금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가 매수세일 뭐 확률도 있을 거고요. 일단 유니슨이랑 CS 베어링, CS 윈드가 금요일 날 좀 괜찮았죠. 유니슨도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CS 베어링도 그렇고 얘네가 이제 풍력 관련주죠. 그리고 태양력 관련주인 하나솔루션도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개념으로 일단 한번 양봉이 출현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여기서 바닥을 찍고 21선 올라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던 이런 가격대까지 한번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 SDN도 이제 바닥은 뭐 거의 다져진 것 같아서 뭐 매력 있는 약간 뭐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요 정도. 뭐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이콤은 일단은 경고 종목이고 편하산업이라는 종목이 이날 기준봉을 뽑고 죽이고 갭 띄우고 다시 죽였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 나가는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진행이 되다가 꺾이지 않고 만약에 이 위쪽의 흐름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를 한번 돌파하면서 2파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JM도 다시 눌림목 후에 돌아나가는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네오토는 몇 번 멘트를 드렸었죠. 요 구간에서 이렇게 짚고 반등 후에 여기서 이제 죽지 않고 이렇게 흐름이 돌아나가게 되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리아 FT도요.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눌리고 21선 눌림목에서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저항대를 넘기는 요런 식의 흐름이 나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코리아 FT, 네오토, SJM 애들 그리고 평화산업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삼영이나 현대공업 이런 애들도 흐름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제가 힘내서 방송해 볼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내일 모레는 휴장이죠. 현충일 휴장이기 때문에 모레 방송에서 저녁 방송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